세계를 경유하다 채널 비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입니다. 자, 오늘은 유럽이 아닌 저희 여행사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요,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현재 제 동업자와 함께 유럽 단체 배낭 전문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저한테 요새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유럽 여행 가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행사 사장인 제가 이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국에 유럽 여행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먼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 여행 자체가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장기 여행이에요. 자, 장기 여행이면 분명 몇 달 전부터 또는 뭐 수년 전부터 계획을 하셨을 것이고, 뭐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을 거고, 또 제 나이 또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기 있게 과감하게 딱 퇴사를 하고 나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여행 상품을 이미 몇 개월 전, 수년 전부터 예약을 하셨을 것이고, 또 모든 교통수단과 숙소도 이미 예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몇 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이 출국날만 기다리면서 그 어떤 부담감과 고통도 다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즉, 투자한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시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금액도 투자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환상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가요? 코로나19가.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겁도 주고 말리기도 하고요. 뭐 뉴스에서는 뭐 인종차별 뉴스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자, 감염자,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유럽은 좀 괜찮아 보여. 그죠? 스스로 이제부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 한국보다 유럽이 오히려 청정구역이야. 난 깨끗한 곳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이상한 그 찝찝한 설렘으로 여행을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걸. 점점 유럽이 아시아를 막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이탈리아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감염자가 약 1000명씩 막 치솟기 시작을 해요. 이탈리아도 이제 도시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탈리아 자체가 봉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탈리아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게다가 주변 국가, 그 깨끗했던 스위스에서도 감염자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여행을 가려고 하는 나의 합리화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팬데믹? 그게 뭔데? 자, 역사적으로 팬데믹은요,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던 흑사병, 20세기에는요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 57년에는 100만 명 사망자, 바로 아시아 독감, 또 68년에는 약 80만 명 홍콩 독감, 그리고 현재 2020년에 더 큰 사망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이게 팬데믹이에요. 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유럽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결정해서 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여행과는 다르게 유럽 여행은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자, 취소를 하면 갑자기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도 들어요. 그리고 상실감도 굉장히 클 거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목적이 사라졌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설렘이 사라졌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유럽 여행을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유럽 여행을 지금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눈치 보면서 다니고 싶으세요? 제가 단체 배낭여행 마지막 인솔 마치고 돌아온 게 2월 23일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은요, 코로나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손님들하고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2월 초였습니다. 자, 저희가 버스에 타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옷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서 노골적으로 피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은 분명 실내 자리가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밖에 앉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리고 진짜 큰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2월 말에 짤츠부르크에서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제 손님 중 한 분이 갑자기 38.5도의 고열로 굉장히 아파했어요. 정말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못 참을 것 같다고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짤츠부르크에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인터라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진료받고 IV 맞고 약도 먹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가볍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심각해서 그런데 혹시 중국인들이랑 접촉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 대답했습니다. No.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럴게요? 응, 알겠어. 끝. 응급실 다녀온 후에 열 내리고 다행히 호전되었어요.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이었던 거죠. 불과 한 달 전에요. 하지만 지금 시기에 만약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격리입니다. 남은 일정 무슨 소리예요? 만약 제가 인솔하는 단체 배낭여행이었으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격리자한테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남은 일정이 있는 손님들한테 가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로 인한 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의심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냥 여행 망치는 거예요. 제가 인솔 나가면서 가장 많이 들고 가는 약이 뭘까요? 바로 감기약입니다. 왜냐? 손님들이 감기약 정말 많이 찾으세요. 유럽은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도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유럽에 가게 되면은 이 흔하게 찾아오는 감기조차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기마저 코로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럽 여행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취소를 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는 이유, 바로 어마무시한 취소 수수료입니다. 제가 2월 23일에 돌아왔어요. 우리 다음 단체 배낭 출발 손님들 3월 24일이었습니다. 동업자와 저는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가지 말자. 바로 다 전화 돌렸습니다. 저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모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럽 여행 하고 싶지 않고요. 100% 모두 환불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꼭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잡았던 숙소 모두 환불 불가였어요. 손해 당연히 있죠. 근데 저희가 그런 여행을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4월 출발 손님들한테도 이미 못 갈 것 같다고 모두 환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출발이 남아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요. 만약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역시나 모두 환불해 드리고 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행사들도 이런 시국을 반영해서 취소 규정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전화해서 꼭 취소 수수료에 대한 거, 취소 환불 규정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현지에 있는 저가 항공이나 숙소, 교통수단 예약을 하셨더라도 현지에 직접 메일을 꼭 보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요새 번역기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번역기 통해서 어렵지 않게 메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환불도 해줄 거예요. 저도 사실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아이슬란드 개인 출장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저께 다 취소했습니다. 취소 수수료 얼마나 들었을까요? 약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역시나 저도 당연히 저도 갈 줄 알고 환불 불가로 다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취소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지 업체에 계속 메일 보냈어요. 두 군데는 100%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한 군데는 환불은 불가하지만 크레딧으로 줄 테니까 나중에 올 때 그때 이용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돈으로 주지, 그죠? 아무튼, 이렇게 유럽 현지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취소 규정을 좀 변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 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실감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봐요.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유럽 여행 가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모든 감각이 즐거운 유럽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좀 더 참고 기다려서 다음에 최고의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안 가길 참 잘했다 라고요. 여러분 그 여행사 사장이, 그것도 유럽 여행 전문 여행사 사장이 유럽 여행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꼭 힘내서 지금 이 위기 꼭 잘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아무튼 저도 이 열심히 잘 버틸 거고요. 그리고 강제로 찾아온 이 휴식 기간에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더 멋진 유럽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꼭 위기 잘 이겨내셔서 다음번에 꼭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볼게요. 자, 세계를 경유하다 채널 비아 시청자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능하면 빨리 다음 경유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그럼 다음 경유지에서 만나요.